이 영화는 정말 아웃 오브 안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고편이 공개된 지 10시간 만에 제가 이 대본을 쓰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디즈니 실사판이니까 평타는 치겠지 라는 느낌으로 아무 기대감 없이 예고편을 슬쩍 봤는데 웬걸 정말 미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해외 반응을 봤더니 각종 밈이 쏟아지고 있질 않나.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조커와 할리퀸이 떠오르는 지금까지의 디즈니 실사판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영화가 될 거라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1분 30초짜리 예고편 하나만 보고도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디즈니 세계관에서 못되기로는 서열상 탑티어에 속하는 라라랜드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엠마 스톤이 주연으로 악녀 중의 악녀 크루엘라 드빌의 기원을 다루고 있는 이 영화. 낯선 디즈니성에서 느껴지는 조커의 향기. 크루엘라를 지금부터 김육혜와 미리 보게 해보시죠. I'm Cruella. From the very beginning, I realized I saw the world differently than everyone else. 본인이 인싸가 아니라는 선언 같은 대사로 시작되는 예고편. 이 영화의 배경은 런던이 되겠고요. 빨간 머리에 모자를 쓴 에스텔라는 한눈에 봐도 야심찬 디자이너. 힙하게도 교통법규는 준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That didn't sit well with some people. 에스텔라의 첫 직장인 런던의 유명 패션하우스의 오너인 엠마 톰슨이 연기하는 바로니스가 들어오네요. 버스 옆면엔 컬러 텔레비전과 라디오 회사 광고가 붙어 있는데요. 영국 최초의 컬러 TV 방송은 1967년이었지만 채널이 늘어나고 본격적으로 붐업이 된 건 1969년 하반기니까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걸 보면 작중 시기는 대충 1970년대 초쯤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니스가 탄 자동차는 이 특유의 문짝 모양이나 뒷바퀴가 살짝 덮인 걸 보면 60년대 제규어 S타입으로 보이는데요. 주유구가 이쪽에 있는 게 몇 년식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클래식카 고수분들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실내는 이렇게 생겼는데 고점이 쩔어요. But I wasn't for everyone. I guess they were always scared that I'd be a psycho. 위스키 한 병 들고 쇼룸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에스텔라. 일이 벌어지고 나서 좀 비뚤어진 뒤의 상황 같죠. 엄청난 규모의 대지에 세워진 저택이 나오고 이름은 헬홀. 이 장면은 에스텔라가 크루엘라로 흑화된 뒤에 후반부가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이 엠블럼을 보고 처음엔 이 차가 벤틀리일 줄 알았는데요. 그릴 모양을 보니까 과거 영국 벼락부자와 스타들만 탔다는 팬더 드빌이네요. 1996년에 나왔던 디즈니의 실사영화 101 달마시안과 후속편인 102 달마시안에서도 크루엘라가 몰던 차로 나왔었고요. 흰색, 검정색, 투톤 컬러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나름 전작들을 리스펙하고 있는 오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크루엘라를 연기했던 글렌 클로즈가 이 영화의 제작자로 엠마의 연기를 감수했다고도 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크루엘라는 하이 패션 감각을 자랑하고 돈도 무진장 많으며 최고급 슈퍼카를 즐겨 탑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부가티 타입 57 아틀란테를, ABC의 드라마인 원스 어폰 어 타임 시리즈에서는 짐머 골든 스피릿을 몰았었죠. 공통적으로 번호판은 드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개인 번호판 이렇게 달려면 돈이 꽤 들죠. 저택의 뒤편에선 번개가 치고 누군지 모를 두 사람이 대면 중 바로 이어지는 에스텔라의 집 실내는 허름하기 짝이 없죠. 이 와중에 디즈니 로고 센스 좋고요. 그 다음은 해충을 잡아주는 차량이 등장하는데요. 두 명의 괴한이 타고 있습니다. 크루엘라의 부하인 제스퍼와 홀에 있을 것 같죠. 이 콤비가 101 달마시안에서는 크루엘라의 모피를 만들기 위해서 개를 훔치는데요. 얘네가 돈을 위해서는요 무슨 짓이라도 하죠. 과거 실사판에서는 여러분도 좋아하시던 미드 하우스의 주연이었던 휴 로리가 제스퍼로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Morning, ma'am. Sit. 마치 나홀로 집의 도둑 콤비의 느낌도 있죠. 당시 연출가도 실제로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 크루엘라와 이 콤비의 관계를 보면 1990년도에 일본의 애니메이션 이상한 바다의 나디아에서 돈 많은 귀족 출신인 여성 그랑디스를 돕던 헨슨과 센슨의 느낌도 좀 있습니다. 101 달마시안 애니에서는요 개를 훔치려고 전기회사 직원이라고 속여서 집에 침입하려 들고 실사판에서는 이렇듯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친절하게 집에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해충 박멸 회사 직원들로 나오나 봅니다. A new day brings new opportunities. And I was ready to make a statement. 마치 마녀처럼 하얀 두건을 쓰고 연회가 열리는 저택으로 향하는 에스텔라, 아니 크루엘라. How does the saying go? I am woman.
hear me roar. 훗날의 천적을 감지한 달마시안 댕댕이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배우 킹스맨의 마크 스트롱이 등장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바로니스가 등장합니다. 이 가면무도회의 호스트이자 저택의 주인인 것 같은데요. 단순한 재력가를 넘어서 영국 사교계에서 꽤 이름을 날리는 귀족 가문 출신이거나 못해도 돈과 명성으로 남작자귀쯤은 받은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네요. 아까 전 마크 스트롱의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배역을 유추해보자면요. 첫째, 바로니스의 남편. 둘째, 훗날 크루엘라의 남편. 셋째, 경찰로 예상이 됩니다. 모두 아닐 수도 있지만요. 크루엘라의 심리를 이해하려는 쪽일 것 같고요. 3번에서 2번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로 예상하는 이유는요. 그와 뒤에 있는 보안요원 같은 남자가 가면을 쓰지 않았고, 아까 제스퍼와 호레이스가 존재한다면 범죄를 한탕 저지를 게 뻔하고, 그렇게 흑화된 크루엘라를 견제할 장치가 영화 내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역시 가면을 쓰지 않은 기자 한 명에게 굳이 이 짧은 예고편에서 샷을 줍니다. 킬링 이브에서도 나왔던 커비 호웰 바티스트네요. I'm just getting started, darling. 일 벌리고 튀기 위해서 차를 훔치는 장면이 나오죠. 아까 전에 그 차는 여기서 훔친 거였군요. 제스퍼와 호레이스는 부하였던 전작들과는 달리 모두가 동료 같은 모습. 바로니스는 저택 금고를 따보는데 나오는 건 엄청난 양의 벌레들 뿐. 애써 준비한 화려한 런웨이도 엉망이 됩니다. 바이크를 타고 연회장에선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고, The thing is, I was born brilliant, born bad, and a little bit mad. 큰 저택에서 개를 한 마리 훔쳐서 달아납니다. 과거 디자인 실력은 세상이 몰라줬어도 범죄 미장센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뽑는 크루엘라. 70년대 글램록 스타일 파티 호스트로 런던 최고의 셀럽으로 살게 됩니다. 이 영화는 크루엘라에게 댕댕이에 대한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나이가 들어서까지 댕댕이를 저주하고 런던에 사는 댕댕이들을 훔쳐다가 모피로 만들어 입고 싶어지는 크루엘라의 욕망까지 연결시키려 합니다. 과거 자신이 했던 헤어스타일 같은 붉은 가발을 들고 바이크로 인파를 뚫고 불길 속에 있는 크루엘라. 조커보단 문을 빨리 닫죠. 어딘가 화재로 활활 타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턴 썰 좀 풀어보겠습니다. 대충 정리를 해보자면, 가난하지만 야심 많고 이고가 강한 디자이너 에스텔라는 바로니스에게 해고를 당하거나 뜻밖의 어떤 이유로 불행의 늪에 빠져버리고 스스로를 완전히 바꿔 마녀가 되기로 결심. 바로니스의 돈과 명예, 그 밖의 모든 걸 빼앗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점차 흑화되면서 결국 크루엘라가 된 자신의 디자인을 세상이 받아들여주기 시작하고, 추종자들도 늘어가면서 범죄의 늪에 빠져 내적 갈등을 하게 되나 결국 선을 완전히 넘고 순수한 악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크루엘라는 마녀, 드빌은 악마를 의미하죠. 101 달마시안과 빌런 크루엘라는 역시 원작이 있습니다. 작가 도디 스미스의 소설이었죠. 기본적으로 애니와 같은 설정이긴 했는데요. 이번 영화판에서 가장 큰 차이는 헤어스타일. 좌우로 흑백을 나눈 스트레이트 컷이 이렇게 글램록 스타일의 펌이 됐죠. 크루엘라는 유명 디자이너이자 모피 마니아인데요. 소설에선 남편이 있고 모피 업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원래 설정상 상속녀여서 흑화 전에 흑수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도 의외였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끊임없이 담배를 피는 완전 꼴초라는 건데요. 그런데 영화에선 아직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볼 수가 없죠. 영화의 등급이 아직 안 나온 상태긴 하지만 담배가 미국 영화 등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어서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담배를 안 피우고 불만 피우는 그런 설정으로 가나 싶기도 하네요. 그 밖에도 원작에서 달마시안 강아지를 훔치려던 이유는 검은 반점이 자기가 만든 모피 코트를 더욱 인기 있게 만들어서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까 살짝 언급했듯이 훗날 달마시안을 극혐하게 되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원작과의 가장 큰 차이는 얼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그저 예고편일 뿐입니다. 영화 본편이 예고편 같을 거라는 법은 없죠. 가끔은 예고편이 본편보다 재밌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본편에 대한 가장 유력한 단서는 예고편뿐입니다. 디즈니는 실사판의 원대한 야망을 지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 알라딘, 라이온킹은 박스오피스에서 좋은 성적을 냈지만 그 전에 덤보로 큰 실패를 겪었고 최근에 뮬란도 부진했었죠. 그런데 크루엘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101 달마시안에 나오는 빌런 캐릭터로서 그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건 맞지만 어딘가 모르게 재해석이 된 듯한 그런 영화니까요. 그리고 아이토냐를 작업했던 크랙 길레스피 감독이나 주연 배우 엠마 스톤을 보면
전혀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말레피센트에 이은 디즈니의 두 번째 빌런 실사 영화로 뭔가 일을 저질러버릴 것 같은 이 영화, 어째 DC가 할리퀸으로 비비기는 어려울 것 같은 영화, 의외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킨 영화 크루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봤는데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